안녕하세요. LLM Based Recommender System. 오늘은 LC렉에 대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이템 아이디를 의미론적인 접근을 해서 시멘틱한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로 생성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논문에서 발표가 되었고 이러한 논문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예를 보면은 바스켓볼과 바스켓볼 슛, 그러니까 농구공과 그리고 농구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농구라는 주제를 통해서 상관성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템들이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추천 시스템에서는 아이템의 수만큼 독립적인 아이디를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식으로 찾는 것보다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보다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아이디를 생성을 해내는 것이 더 좋은 품질의 추천, 다양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해당하는 방법들이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활용을 하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추천 시스템에서 토크나이제이션이 왜 사용되고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제너레이티브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의 사실 패러다임을 바꾼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실 이제 시초가 되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타이거라는 논문에서는 사실 이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시멘틱한 의미를 반영을 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컬라보레이티브 시그널 정보를 반영하지 못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레터라는 방식을 통해 이제 보완이 됐던 방법론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사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콜라보레이티브 날리지를 같이 사용을 하는 방식을 적용한 방식인 토큰렉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라는 방법도 사실 유사한데 시멘틱한 정보만을 사용해서 토큰을 만들었는데 사실 유저의 행동 패턴, 그러니까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나오는 아이템들도 유사한 점이 다르다. 멀티모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의 아이템이 두 개의 코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해 이 두 개가 얼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이걸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드릴 LC렉이라는 논문은요. 우리가 생성해낸 아이템 토큰들이 앞서 말했듯이 뭐 컬라보레이티브 시그널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인풋으로 주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라지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프로블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이 아이템 인다이스, 아이템 토큰을 의미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우리가 생성해낸 아이템 토큰이고 빨간색과 다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인보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생성된 아이템 토큰이 사실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얼라인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파트가 존재하는데 사실 첫 번째 파트인 코드북을 통해서 이제 그 RQVA를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만드는 부분은 하나만 딱 추가를 합니다. 유니폼 시멘틱 매핑이라고 해서 이 좀 균등하게 다이버시티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라시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토큰 얼라인먼트가 이 논문의 핵심인데요. 해당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아래와 같은 이런 큰 틀에서 세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해서 이 토큰과 앞서 문제가 되었던 토큰과 기존에 있었던 자연어에 해당하는 토큰들의 얼라인먼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부분은 제가 타이거 논문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하는 타이거 논문의 세미나를 보시면 정말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LLM에 사용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LLM에 사용을 할 때 이 아이템의 수가 사실 3만 개가 넘어가고 10만 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토큰 수가 아웃 오브 복캡이 되는 토큰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성된 아이디 자체가 복캡 사이즈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의미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거처럼 사실 타이거를 사용하는 방식 하이어키얼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방식 다양한 식으로 우리가 토커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인 구조의 토커나이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56개의 코드북을 가지고 있고 3개의 계층이라고 하면 256의 3승, 즉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템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시메틱한 의미론적인 정보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추천에서도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이거 방법론에서 이런 계층적인 구조로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 브랜드의 농구공 그리고 아디다스 브랜드의 농구공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농구공의 특징이 굉장히 텍스트적으로 유사할 것임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유사한 의미, 유사한 디스크립션 타이틀을 통해서 생성된 아이디가 동일한 중복된 아이디가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3개의 계층까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임의로 마지막에 추가적인 그 토큰을 순서를 부여를 해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마지막 계층에는 이제 구별을 위한 계층을 하나를 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조금 우리가 앞서 수행했던 큰 틀에 있어서의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계층적인 정보가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관된 매핑을 이런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엘실렉의 저자들은 마지막 계층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그냥 중복되지 않도록 의미론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중복되는 토큰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균등한 분포에 매핑을 시키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여기 칙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RH 그리고 벡터 KH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하는 코드북과 그리고 실제 벡터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최소화가 되는 K를 찾는 것이죠. 지금 해당하는 코드를 찾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이 제약 조건 2가지를 걸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약 조건 첫 번째로 있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배치대의 잔차들이 결국에는 확률 분포의 형태를 가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지금 배치에서 어떠한 클러스터에 할당될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확률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약 조건이 각 배치의 샘플들은 전체 클러스터, 즉 전체 코드의 균등 분포가 되도록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논문에서의 예를 보면은 128개의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클러스터가 256개였는데 그 말인 즉슨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 전체 이 샘플들이 어떠한 특정 클러스터에 할당될 확률이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2분의 1이다. 배치가 들어올 확률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시키는지는 이 스키논 컴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매트릭스를 최적화시키는 매트릭스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적화되는 매트릭스를 찾는 과정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렴할 때까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수렴되는 형태와 유사한데 그 방법에서 의미하는 것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을 때 로우 값은 앞서 말했던 빨간색 부분처럼 벡터의 잔차가 클러스터에 할당될 확률인 로우 서메이션 합이 1이 되고요. 컬럼의 썸 같은 경우에는
각 컬럼이 각 클러스터에 할당되는 확률이니까 각 클러스터에 나오는 합이 동일하게 해서 클러스터에 할당되는 것이 동일한 분포를 가지도록 제약 조건을 걸고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매트릭스를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다 만든 이후에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 파인 튜닝하는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인스트럭션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유저의 히스토리컬 인터랙션이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뭐 아이템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독립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이디의 아이템에 생성된 토크나이제이션 된 아이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토큰의 리스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토큰의 리스트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넥스트 아이템을 예측해주는 일반적인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성되는 아웃풋 자체도 토크나이제이션 된 리스트가 나오도록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태스크는 메인 태스크이고요. 이 태스크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넥스트 아이템 시퀀스 넥스트 아이템을 잘 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성된 토크나이제이션 된 토큰 리스트, 개별 토큰들이 기존에 있었던 의미론적인 부분을 잘 반영을 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템들의 텍스트, 타이틀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인풋으로 넣고 이렇게 된 값을 했을 때 토큰이 생성되도록 반대로 토큰을 넣었을 때 디스크립션과 타이틀이 생성되도록 얼라인먼트를 시키는 방법을 튜닝을 또 한 번 더 시켜줍니다. 세 번째 튜닝하는 방식이 조금 더 어려운 방식인데요. 비대칭적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측해야 되는 우리가 똑같이 그 토크나이제이션 된 토큰 리스트들의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원래는 토큰들이 아웃풋으로 나왔잖아요. 예측하는 그 타겟이. 근데 타겟 아이템을 제목으로 대체를 해서 맞추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제 타겟 아이템의 디스크립션도 맞추게 하고요. 반대로 제목의 그러니까 시퀀스를 제목의 시퀀스로 다 인풋으로 주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타겟 아이템의 인덱스를 맞추도록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인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방식, 얼라인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의도를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의 의도는 사실 이제 리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사전 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겟 아이템에 대한 리뷰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추출을 합니다. 이거는 GPT 3.5를 활용을 했다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에 기반하여 아이템 인덱스를 추천을 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 이력,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인풋으로 제공을 한 다음에 아이템의 인덱스를 추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사용자의 상호작용 이력을 제공한 뒤에 해당하는 유저의 의도, 이 의도라는 것은 인텐션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GPT 3.5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생성해내도록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는 것은 이제 라마를 활용을 해서 앞서 소개한 튜닝 과제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후 처리를 통해서 탑 K 선정 시 유효하지 않은 토큰 리스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성을 해낼 때 우리가 생성을 해냈는데 매핑이 되는 아이템이 없어. 그러면은 얘는 후보군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방법들을 LLM을 사용하는 방식들과 정리를 했을 때 기여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타렉이라고 하는 방식은 똑같이 라마를 사용을 하지만 풀 랭킹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라 캔디데이트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식이고요. 인스트럭션 튜닝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타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시퀀스에서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바이너리한 yes or no의 퀘스천이 나오는 것들을 통해 튜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 조금 의미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콜라보레이티브 시멘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반영을 했냐라는 쪽에서 콜라보레이티브 시멘틱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퀀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가지고 있었던 랭귀지 시멘틱,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보캡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CS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S라고 하면은 콜라보레이티브 시멘틱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좀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게 유저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모델링 했다라고 조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CS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 토큰을 그냥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S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랭귀지 모델에 있는 토큰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건데, 타이거와 P5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풀랭킹을 기준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LC렉이 조금 더 좋은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 방법론 대비 당연히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 시퀀셜 기반의 방법론들입니다. 시퀀셜한 방법론들 자체가 사실 컨텐츠적인 정보를 많이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FDS, S3 이런 방법론들에서 컨텐츠 정보를 많이 활용을 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거나 이거 P5 같은 방법론에서 토크나이제이션 된 아이디를 사용을 할 때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LC렉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들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함께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늘어나는 건데, 결국 타이거와 LC렉에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어떤 그런 의미를 낼 수 있느냐, LC렉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라지랭 앞서 이제 인스트럭션 투닝을 할 때 그 해당하는 방법론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사용을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봤는데, 당연하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 투닝을 했을 때 다 사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좀 재밌는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를 많이 해서 해당 논문이 인용수가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닐라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독립적인 아이디를 통해서 LC렉을 한번 실행을 해 봤는 결과고요. 랜덤 인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지는 않지만 해당하는 값이 계층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시메틱한 의미,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냥 할당을 하는 방식이고요. 앞서 봤던 이 LC렉에서 이제 USM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을 타이거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타이거와 동일하게 했을 때 성능 비교입니다. 사실 USM을 사용하는 것과 타이거에 사용하는 것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시퀀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앞서 메인 태스크라고 했던 시퀀스 태스크만 진행을 한 거고, 하늘색 부분이 이제 얼라이먼트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 방식이거든요. 이 표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얼라이먼트를 했을 때 성능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내기만 해도 사실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 유의미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닐라 아이디랑 랜덤 인다이스를 비교를 했을 때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얼라이먼트를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장표에서처럼 토큰 자체가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라이먼트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앞서 말했듯이 생성된 우리가 코드를 통해 나오는 코드 인다이스가 노란색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던 토큰들과 굉장히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거티브 샘플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네거티브 샘플을 잘 구별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멘틱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멘틱 네거티브가 이제 랭귀지 네거티브인데 이 의미적으로는 비슷하나 인터랙션이 실제로 없는 경우에 네거티브를 의미하고요. 콜라보레이티브 네거티브는 사실 이제 이게 더 어려운 건데 비슷한 패턴으로 자주 나오는 아이템인데 실제로 그 유저는 해당하는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라마나 챗GPT를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구별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사실 추천 시스템에서는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같이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유사성 혹은 추천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추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콜라보레이티브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했던 이런 정보들을 융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LCDEC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추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계층적인 토큰들이 실제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계층의 토큰만 들어가도 정답이었던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엑스박스 1이라는 것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의미론적으로 잘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큰이 더 들어갔을 때 이 스파이더맨인데 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주고 스파이더맨 2 마지막에는 엑스박스 1의 제조사에서 나온 게임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표현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콜스 투 파인 형태의 결과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첫 토큰만 사용해도 의미적인 유사성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 토큰은 사실 이제 구별을 위해서 넣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1에서 제조사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또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기반 정보를 통해서 유사한 것, 코사인 시밀러를 통해서 사실 유사한 걸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과 실제 추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으로 랭귀지와 콜라보레이티브한 정보들이 반영된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스트 기반으로 유사성을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사실 중복된 뭔가가 추천이 되게 되고 제조사만 뭔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추천 결과는 저 트랜스포머라이즈 저 게임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결국에 추천됐을 때 같은 플랫폼, 엑스박스 1이라는 같은 플랫폼,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에 있었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플랫폼, 같은 카테고리에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 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런 상황에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논문이 굉장히 실험적으로 흥미롭고 라시랭귀지 모델을 꼭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직관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라지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할 때 토크나이제이션이 무조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타이거 논문 이후에 많은 논문들이 나왔지만 타이거가 왜 잘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왜 잘 안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잘 찾지를 못했는데 해당 저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캐치를 좀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논문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